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중 합의가 좋지 않은 흐름들, 계속적으로 난항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여전히 시장에는 기대감이 좋다, 기대감이 많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악재라는 것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투자자들에게서는 지속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둘러싼 여러가지 동향들 다 같이 한번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금융사기 주의보가 떨어졌던 거 아시나요? 올 여름 7월경에 정부당국에서 주의를 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에서도 금융사기 주의보가 공지사항으로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자, 가상화폐 관련한 부분들, 비트코인 관련한 부분들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꼽은 내년도 해외 주식 탑 10에 배당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라면 어떤 주식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동안 IT, 성장주 이런 쪽이었다가 지금 배당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인데 왜 그러한 성향을 띠고 있는지, 또 배당주 중에서도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또 내년도에 가장 투자자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날이죠. 이 수능 때마다 날씨가 춥다라는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순식간에, 정말 뭐 짜고 치는 것처럼요. 그렇게 날씨가 갑자기 계절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그 중간 단계가 없는 것 좀 건너뛰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죠.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요즘에 날씨 그래도 춥지 않아? 겨울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지금은 겨울 같지 않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추워질 거야. 미리 대비를 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오늘 이렇게 엄청나게 추운 그런 날씨가 갑자기 나오네요. 이럴 때는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이제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럴 때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놓으신 분들, 그런 분들만이 이 추위에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의 방향성, 한쪽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그쪽에 그냥 녹아버리게 되거든요. 그게 그냥 당연하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시장이 갑자기 변화하게 되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상승세, 좋은 흐름들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난 하락세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시장에 항상 물려 있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매수해놓고 나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면 모든 종목들을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로 차근차근 해나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기 투자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뭐 나쁜 주식도 걸릴 수밖에 없겠죠. 나쁜 주식과 좋은 주식이 분명히 잘 섞여지겠지만은 그래도 좋은 주식은 수익률이 계속 커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수익률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장이 나쁘다고 그쪽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종목들, 또 좋은 종목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의 계좌를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악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지만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 왜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지? 시장이 나쁘다라면 이 부분도 우리가 이상한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일단 오늘은 파월 의장의 연설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특이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보면 그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증언을 했죠.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동결에 대한 의견을 확실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어차피 동결할 거다라고 알고 있었어. 이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뭐 움직일만한 내용이 없었죠. 그럼 뭐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요. 동결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악재로 작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인상을 할 거야라고 한다라면 시장은 뭔가 충격에 휩싸였겠습니다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동결하겠다. 알았어. 원래 예상했던 대로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은 크게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파월 의장이 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경기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긍정적이다라는 발언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금리 동결이지만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 긍정적으로 풀이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탄핵 관련한 그런 청문회가 전국 생방송으로 열렸는데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에이 뭐 별거 없구나 라고 또 투자자들이 넘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부분도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관세 철폐에 대한 그동안 이제 중국에 매겼던 관세를 뭐 풀어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살짝 바꿨죠. 철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협의가 잘 됐을 때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바꿨고 중국은 이것이 합의가 돼야지만이 우리도 도장 찍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그 농산물을 400억에서 500억 달러 정도 중국이 더 사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합의문에 명시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은 이렇게 확실하게 도장 찍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약간 꺼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철폐에 대한 카드에 지금 중국이 반응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관세 모르겠는데 그거 일단 합의가 잘 되면 깎아주는 걸로 해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안 된다. 우리도 농산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없겠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확정이 되는 것 같이 하다가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죠. 애기들 싸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합의해, 너 이렇게 합의해서 도장 찍어, 이렇게 딱 해주면, 그 선생님 같은 존재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두 나라가 이제 G2잖아요, G2. 1등, 2등이기 때문에, 지들이 싸우는 거에 대해서 누가 감히 낄 수가 없는 거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이런 미중 간의 어떤 협의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관심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연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미 나왔었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연기하겠다. 뭐 부과하는 것을 연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어제까지 먼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니까 연기는 없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또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이요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무역확장법 232조가 뭐냐면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기게 되어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유럽연합, 이런 그 EU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 자동차가 고율의 관세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서 지금 그 이야기가 많았었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요거를 좀 연기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 없다. 그냥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미국 대표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되는 시한 그 기한적인 한정이 11월 1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1월 13일까지니까 이제 어제 보고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데 이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대신 이 그 발표 어떻게 한다,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발표해야 된다. 즉 내년에 해도 되고 뭐 그 후년에 해도 되고 10년 후에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전적으로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발표를 안 하면 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예정대로 진행된다라고 해놓고 계속 긴장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자기 쪽으로 좀 유리하게 끌어당기려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건 시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계속 트럼프의 어떤 생각에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의 머리 안에 이게 항상 정돈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담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은 이제 가상화폐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난 7월에 뉴스들이 나온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7월달, 8월달 이럴 때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제 사기에 대한 주의, 당부 이런 것들을 좀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소들이죠.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금융사기, 지금도 빗썸이라는 데 이런 데 가시면은요, 금융사기 주의라고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공지사항에 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금융사기라는 것이 뭐냐면, 비트코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보이스피싱 같은 걸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 알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좀 읽어보시면, 아마 그런, 가상화폐들을 가지고서 하는 그런 사기, 행각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런 사기에 대한 주의보가 일단 떨어졌죠. 그러니까 좀 불안정하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줬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리브라라는 게 또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물론 통용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리브라라는 개념이 페이스북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리브라를 말이에요. 리브라를 통화를 했었던 이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에 한번 시달렸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보안 강화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리브라라는 가상 통화에다가 이런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는 하나의 포인트가 붙어지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큰 파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은행이 통제하고 정부가 통제하는 그런 가상화폐만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지금 그 당시 이제 비트코인이 1,450만 원 그 이상까지도 올랐었던 그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보이게 되죠.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6월 말경에 이 주가가 거의 1,700만 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이제 1,400만 원대 7월 달 나왔다가 8월 달에 살짝 다시 반등해서 1,400만 원대 회복이 됐었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이제 800만 원대, 지금 다시 1,000만 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세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금도 이제 보시면은요. 저희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게 결혼자금으로 모은 돈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연을 제가 봤어요. 8년 동안 돈을 모았는데 비트코인이 그냥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냥 묻지도 않고 투자하시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투자하고 나서 손실금이 1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2천만 원 남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 사놓고 계속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떨어지니까 팔고 손절매도하고 다시 올라가니까 또 사고 또 손절매도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자꾸 손실을 키워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샀는데 떨어지니까 손절매도 한다고 팔았어요. 근데 다시 올라가니까 올라가겠지 샀어요. 다시 고점이죠. 또 떨어지니까 또 손절매도.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번에 안 샀어. 근데 확 올라가 버려요. 다시 올라가니까 이번엔 정말이겠지. 왕창 집어넣어요. 왜요? 손실을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왕창 집어넣는데 또 떨어져요. 그러면은 금방 자산이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런 경험을 다들 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거의 그 당시 이제 2017년도 말 같은 때는 제정신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했던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잠도 안 자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 기초자산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으로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평가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리브라라는 형태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리브라 같은 경우는 이 환율, 각국의 통화를 이제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새로운 어떤 전자화폐 달러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전 세계적인 그런 네트워킹망을 이용해서 활용하겠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기존에 있는 가상화폐가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리브라 자체도요, 민간에서 발행을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은행이나 정부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정부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이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앞으로의 삶은 이제 현금에서 신용카드 이제 없는 그 뭐 무슨 페이 이런 쪽으로 하다가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이제 아예 현금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축통화라는 기득권을 은행이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느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1세대로 보고요. 리브라 같은 경우는 2세대로 본다면 이제 정부라든지 은행이 주도하는 가상화폐가 시장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3세대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쪽에서 무언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것들 블록체인이라는 이 기술력은 당연히 계속 승계가 되면서 좋은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이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품이 끼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항상 의문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해보고 하시는 분들은요. 소액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나에게 꼭 필요한 돈들을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손해보시고 그러면은 상당히 고통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게 될 테고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활성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더,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혹시라도 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당국에서 계속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이야 뭐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지만 2세대, 3세대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면 1세대 가상화폐들은 계속적으로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투자자들이 꼽은 내년도 해외 주식의 탑은 배당주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어떤 주식을 사실 겁니까? 해외 주식을 사신다면요? 라고 물어봤더니 배당주를 살래요. 네. 그 다음에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미국이요. 어떤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디즈니라는 종목이 올라왔어요. 자, 지금 이 투자자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 아시죠? 자, 지금 IT가 밀려났어요. 뭐 들어갔어요? 배당주. 안정적인 거 하겠습니다라고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요, 애플, 아마존,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이요. 네, 이런 기업들이 일단 1등이었거든요. 무조건 그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작년도에 해외 주식, 해외 직구 펀드들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초자산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디즈니 누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디즈니라는 종목이 올라오게 되고 배당이라는 종목이 올라옵니다. 해외에서 배당을 주는 종목들 산화라라는 이야기는 이 IT 종목들이 막 치고 나갈 때 우리가 그 부자파 주식학회에서 블룸버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배당주에 투자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때는 쳐다보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장이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안 되겠다. 배당주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약간 지금은 그 주식시장에 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처가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전히 이제 매력적인 국가는 미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미국이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부분과 사상 최고치 갱신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또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된다 그러면은 미국의 어떤 이런 심적인 부분들이 더 크게 과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쪽에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희망 종목이 이제 디즈니로
T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게 뭐냐면요. 그동안 이제 IT, 성장 이런 쪽으로 막 집중이 됐었는데, 이게, 좀 흐름이 바뀌면서 디즈니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디즈니 플러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5G와 관련된 그런 내용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컨텐츠, 이런 쪽. 네, 요쪽으로 한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이 이제는 진짜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 흐름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뭐 성장주 물론 여전히 매력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투자자들의 시각이 조금 변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하더라도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그게 그냥 무턱대고 막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다르게요. 무언가 조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늘어나고 있다는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뉴스를 보면서 이제는 해외 투자도 정말로 건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외국인다운 투자를 좀 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사들도요, 자극적인 걸로만 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펀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진짜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해외 주식들로 이렇게 구성을 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과도기적인 부분이었겠죠. 해외 주식을 투자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 과도기적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은데, 이제 점점 안정적으로 되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바라보던 해외 투자의 어떤 시각이 한 1, 2년 만에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 정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정주적으로 많이들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생각을 약간 엿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중 합의가 난항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는데, 파월 의장의 그냥 뻔한 말, 네, 그리고 미국 경기는 좋다는 발언,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부분들 별거 없었다. 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관세 이야기도 있었는데, 당장은 큰 부담은 없었던 걸로 생각돼서,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는 이야기 전달해드렸고요. 비트코인이 지난 여름에 금융사기 주의보에 대한 상황이 내려지고 난 이후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아마도 이제 대체품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라든지 금융당국 쪽에서도 새로운 어떤 대체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세대, 3세대의 어떤 통화가 나오게 된다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근거가 없는 기초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비해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상화폐가 훨씬 더 유력하게 또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주의를 하면서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게 되겠고요. 하락세가 당분간은 더 지속되지 않겠는가 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꼽은 내년의 해외 주식 톱은 배당주 쪽이고요. 미국 그리고 디즈니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자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말씀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긴장된 자세로 자신의 투자를 아주 자세하게 살펴봐라. 제 아무리 강한 상승 장세도 영원히 이어질 수 없고 약세장도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다. 어떤 주식도 확실하지가 않다. 그저 사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주식이란 없는 것이다. 네, 우리는 이제 가끔씩 이런 얘기 하죠. 사놓고 잊어버려. 네, 근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 정도로, 단기적 변동성에 이렇게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강한 마음으로, 정말 굳건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봐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뜻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다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성공적인 투자로 만들어 가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고요. 수험생 자녀 두신 분들은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 수험생분들 혹시라도 방송 듣고 있다라면 오늘 좋은 결과 만드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팅 하시고 늦지 않게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